네, 스크리닝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이호석 PB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입니다. 예, 수요일장 현재 상당히 좀 어려운데 핵심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네, 내부보다 외부 변수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부가 어수선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오늘 조정의 근거로 보시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업종별로 현재 등락이 다르니까 이 부분도 스크리닝 해주세요. 네,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으로 보았을 때 생각해볼 포인트는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내부라면 보통 기업들이겠죠. 뭐 기업들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외부 변수가 국내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발생을 했고 오늘 영향을 주는 것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분쟁이 이제 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의 간밤에 있었던 일이죠.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을 한번 흔드는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려감이 분쟁 격화 때문에 우려감이 심화가 됐는데 우려감이 심화가 되면은 무조건 증시에 나쁘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맞는 수혜주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도 어느 정도는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를 했죠. 지난주에. 그리고 나서부터 중국 증시가 계속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고 하니 중국 증시에 돈이 많이 몰리고 있고요. 돈이 많이 몰리면서 증시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국내에도 마찬가지로 외부 변수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수혜를 보는 종목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관련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등, 카지노 관련주 등이 있겠죠. 결국에 국내에서도 이제 수혜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외부 변수 때문에 이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내용을 조금 찾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 조금 체크를 해보자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 증시에서 영향을 그대로 끼친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 숫자가 5자로 바뀌는 순간도 있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부터 마이너스 4% 정도 조정이 좀 큰 폭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왜 반도체 업종의 조정이 심할까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는 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 때문에 실적 개선, 그다음 실적 전망이 좋아진다라는 내용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았었는데 또 이제 국내적인 그 외부 변수가 또 하나 있죠. 엔화가 강세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조정의 이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외부 변수라는 것은 상황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 종목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조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된 분쟁 격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히 우려감이 심해지고 그것이 증시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 와중에도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전쟁이기 때문에 방산 관련주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분쟁 때문에 물류가 원활하게 돌기가 힘들어지면서 해운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인 특성으로 보았을 때 에너지와 관련된 업종들도 시장에서 분명히 부각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방산 관련주, 해운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빗썸 관련주가 오늘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T사이언픽, 그 다음에 위지트 같은 종목들이 될 텐데요. 이 종목들 특징이 이제 빗썸코리아의 지분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거든요. 지난 9월 30일이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빗썸이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나스닥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게 2020년도에 빗썸이 이제 상장을 하려다가 상장을 못했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면 국내에서 코스닥 상장을 하려고 하니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법률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불완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상장을 하는 게 힘들었었고요. 반대로 생각해서 나스닥 상장은 왜 가능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가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선코리아의 이제 나스닥 상장, 비썸의 나스닥 상장이라는 것이 시장에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부분은요. 2025년 하반기를 이제 목표로 IPO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좀 선정을 하긴 했는데 일정이라는 것이 2025년 하반기가 목표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1년 정도 남은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기 대응 위주로 이 빗썸 테마 같은 경우에 한번 접근해보자 이렇게 정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내일은 또 쉬어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감을 잡기가 다들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엔화의 출렁거림 그리고 또 중국 증시는 휴장이고 중동 쪽도 그렇고 투자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이라도 현금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급하게 빠진 종목을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을지 이런 전체적인 투자 전략하고 그리고 또 관심 가질 만한 섹터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선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2일입니다. 테슬라가 그 전기차 그리고 ESS 판매량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이제 판매량 자체는 조금 아직까지 저조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금리 인하 이후에 뭐 일반적으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향후 판매 전망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기차 관련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날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0월 11일에는 이제 로보택시와 관련된 행사가 있습니다. 결국에 2차 전지, 전기차를 이끌어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이제 테슬라라고 생각하면 이런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굵직굵직한 모멘텀을 앞두고 있는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최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언급이 많이 되고 있죠. 다른 분들도 말씀 많이 하고 계시죠. 이상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최근 상승을 하면서 박스권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동 정세가 불안할 때 오히려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방산해운 에너지 업종에서는 저희가 접근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특징적이라고 하면 이런 이제 중동 불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단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산에서는 스페코, 해운에서는 STX 그린로지스, 에너지에서는 흥부석유가 가장 대장주로 꼽히고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로 접근하자라고 저희가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가 제일 빨리 올라올 것인지 어디에 주목할 것인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액침 냉각입니다. 엔비디아가 다음 차세대 모델인 블랙엘부터 액침 냉각을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이제 뭐 시장이 개화된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반도체 업종이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기대감이 있는 업종, 섹터가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빠르고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대형주로는 LG전자,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GST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휴일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제 징검다리 휴일이고 다음 주에도 한글날 휴일이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징검다리 휴일이 나오면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겨서 아무래도 수급 공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급 공백이 생기면 당연히 시세 분출도 좀 어려워지니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장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위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짧게만 대응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PB였습니다.